왜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추진함에 기업들이 가져야 될 관점과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하는 점은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의 부재입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탑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DT 다 해야 된다고. 디지털 다 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기업 본 적 있으세요? 다 한다 그래요. 다 한다고. 그러면 이제 오더를 내리잖아요. 이제 탑 매니지먼트에서 오더를 내리면 그게 이제 임원 레벨로 떨어지고, 그럼 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던지죠. 팀장들한테. 팀장 어떻게 해요? 밑에 뭐 이제 실무진한테 던지잖아요. 실무진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 OT 설비 부서, 뭐 제조 부서, 품질 부서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위에서부터 두리뭉실하게 던지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계속 그 이제 의미가 상쇄되는 거고, 시키는 사람이 정확하게 목적을 정의하고 시켜야 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시키니까 엉뚱한 거 하다가 나중에 챙겨보면 이게 뭐야? 좋아진 게 뭐야? 왜 했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 두리뭉실하게 던지지 말자. 왜 많은 중소기업들이 Y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석하는 툴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대기업은 교육을 많이 시켜요. 엔지니어들한테. 새로운 분석들, 뭐 다양한 툴들에 대한 분석 능력, DMIC, 트리즈, 뭐 이런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엄청 받거든. 그러면 이 분석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내재화돼 있거든.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다 그러면 그 책 펴놓고 그 순서대로 해보는 거지. 고민을 적어보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제조기업에 계신 분들은 매일 빨리 일해서 생산하기 바쁘지 이걸 계산해서 뭐 연구하고 이럴 상상적인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지.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쉬운 툴이었겠네. 그렇죠. 쉬운 툴을 가지고 그 공장에 가서,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대기업 출신들이 이제 마이스터라고 해서 제조기업에 가서 그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에 나오신 전문가들을 중소기업에 5, 6개월째 가서 지원해 기술 지도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지요.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경영 관점의 손익과 관련되는 생산 공정 평가 지표를 우선순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이 그런 거예요. 수율을 올릴 건지, 아니면 생산량을 올릴 건지, 아니면 제품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체인지오버를 잘 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대한 그 적합성, 풀필먼트를 올릴 건지 그 목적을 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생산량의 인풋 아웃풋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이고, 그게 이제 다 기술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수집이 자동으로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매뉴얼 액티비티로 해야 되고 사람이 인게이지를 해야 되고, 그럼 사람이 인게이지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디지털화해서 인풋할 건지, 그러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야 하면 많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제조 운영비, 제조 비용 하면은 그것들이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있지 않죠.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P&L하고 연동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진정하게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왜 했고 어떤 부분까지 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과에 대한 컨트롤을 어디까지 해오고 있는지, 1단계는 여기까지 했는데 2단계, 3단계로 가면 이게 스케일 아웃이잖아요. 확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올라가고 좀 상세한 측면에서 얼마나 더 컨트롤이 잘 돼가지고 성과가 올라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플래닝 작업이 굉장히 많이 스킵이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정확하고 지속적인 공정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 현장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ERP 시스템 도입하고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사람이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MES가 필요합니다. 뭐 해서 MES를 도입을 해요. 그 MES에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MES 또 데이터 넣어주는 사람 누구예요? 또 사람이 넣어요. 생산 현장에 가 키오스크로 다 넣고 있고 단말기로 다 넣고 있어요. 사람이 넣는 거는 99%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생산 계획 수립을 해본들 실적 관리가 안 되는 거지. 탑다운으로 이루어진 거지. 우리가 하이어라키 시스템에서 생산 현장의 PLC, DCS 시스템, 프로세스 컴퓨터, POP, MES 시스템, 맨 마지막 레벨 4가 ERP, PLM, SCM인데 우리는 위에부터 시작을 한 거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생산 현장을 자동화, 공장 최적화, 전사 최적화 이렇게 갔거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포커스 하는 것이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설비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 실적도 관리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설비 관리도 하고 그 설비 관리하고 나면 ERP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력이 얼마큼 수입됐는지 설비의 감가상각이 얼마 되는지 UTC 설비는 얼마 되는지 다 계산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 현장 자동화가 그 프로세스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의 흐름,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스마트 공장 고도화는 성공적인 구축보다 지속적인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프로세스의 내재화를 어떻게 할지 모든 리소스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특히 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고도화에서는 뭐냐면은 구축보다도 이거 어떻게 잘 사용하냐. 지금 이제 대개 컨설턴트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야 됩니다. 구축하고 나서 떠난 거죠. 고도화부터는 사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내가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어떻게 디지털로다가 프로세스로 만드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디지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업에 있는 분들은 아날로그 프로세스가 돼 있어요. 그걸 안 했으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디지털 프로세스화를 하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코칭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관점을 공장에서 벗어나 소비자까지 넓혀야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상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상을 하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마케팅할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디자인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용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독일에서 얘기할 때도 스마트 팩토리는 그냥 공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매니팩처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PLM도 ERP도 들어가 있고 마케팅도 들어가 있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다 통합적인 거지. 이걸 하나하나씩 하는 거가 아닌 거죠. 디지털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굉장히 빨리 오고 모든 거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가 디지털의 장점이자 힘든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교육과정 제작을 위해서 10여 명의 스마트 공장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본질은 기술과 사람을 잘 융합하여 스마트한 근로자들이 스마트한 제품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스마트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의 박항구 단장의 5년 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번 과정을 마칩니다. 여기 도곡동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료가 부산에 있다고. 그럼 부산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 와. 서울역에 와서 이쪽으로는 트럭으로 와. 그러면 트럭이 집화장이 이제 어디 한 군데 있어. 그럼 4km 이내에 드론이 날아다가 그 공장 입구에다 다 갖다 놔. 그럼 로봇이 받아. 그리고 생산해. 거기서 제품이 나와. 그걸 또 드론이 옮겨서 트럭 집화장에 갖다 줘. 트럭 집화장이 전국으로 확산해. 이런 메커니즘, 이런 자율생산 공장인데 실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율송 생산 공장을 하나 정도는 5년 내에 만들어 보면 거기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카피 확산해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 내에 우리는 좀 자율생산 공장을 좀 독일보다 좀 빨리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